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멤버십도 한 번씩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멜번 디트로이트랑 컵스 경기가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스쿠발 등판을 원래 제가 분석을 했으면은, 스쿠발은 이제 좀 휴식일이 길면 길수록 잘한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스쿠발이 되게 잘 해줬어요. 근데 상대인 벤 브라운도 너무 잘해가지고 양팀 경기가 사실 점수는 많이는 안 나고 디트로이트가 좀 어렵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경기 운영상으로 카이더 몬테로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디트로이트의 선발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마일즈도 조금 부진하고, 디트로이트가 선발에서 후발을 도와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원투 편집격으로 이제 원투까지 해줄 선수가 별로 없는데, 아마 오늘도 이제 몬테로 앞에 홀튼을 오프너로 쓸 거라고 합니다. 타일러 홀튼은 얼마 전에 이제 불펜데이 때 굉장히 한번 못했었던 그런 날도 있었었죠, 화사과의 시리즈 중에서. 그래서 내일 홀튼이 오프너로 나오지만은 사실 잘할지는 모르겠다. 올 시즌 방울도 조금 안 좋은 편이고, 어제 디트로이트가 불펜도 꽤 쓴 편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디트로이트 마운드 운영이 사실은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컵스의 타이오는 요즘에 잘하고 있긴 합니다. 4경기 동안 2.45에다가 잘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근데 얘 얘기할 때마다 좀 피홈런 같은 부분 조심해야 된다. 올 시즌도 피홈런이 지금 16개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원래부터 제구력은 좋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원정으로 가는 경우 16개 중에 10개를 원정에서 맞고 있는데, 올 시즌은 컵스의 리글리 필드가 조금 투수들을 도와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컵스도 이제 홈에서과 이제 원정에서 홈런 차이가, 홈에서 26개, 원정 57개로 거의 뭐 2배 이상을 원정에서 치는 모습이 있는데, 그만큼 원정인 경우에는 타이온도 홈런 개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도 보면은, 디트가 지금 시즌 76홈런인데 홈에서 30개, 원정에서 46개. 물론 뭐 경기 수가 5경기 차이가 나지만은 이제 원정에서 더 많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많은 홈런을 치고 있기도 합니다. 선발 투수들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타이온도 아까 말씀드린 만큼 지금 3.76인데 홈에서 2.70, 원정 4.96으로 원정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해요. 다만 요즘에 컵스가 불펜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사이드에다가 오버 볼 것 같아요. 일단 디트 승 보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일단 타이온이 원정에서 조금 맞을 수도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버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타이온이 조금 고생할 거다. 여기다가 몬테로 역시 저는 안정감 있는 선발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디트로이트나 컵스나 지금 오피스도 괜찮고, 컵스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오피스가 떨어졌지만은 공격면에서는 원래부터 일가견이 있는 팀인지라 오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패덱이랑 거스먼인데, 패덱 직전 경기 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자, 크리스 패덱이 이제 올 시즌 모습을 한번 보면, 일단은 페스티벌의 런밸류 구종 가치가 플러스 8을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진 거죠. 작년에도 괜찮았지만은 올해는 다른 구종들까지 도와주면서 좋은 시즌들 이어나가고 있고, 직전 경기 때는 패덱이 8이닝을 먹었습니다. 삼진은 10개를 잡기도 하고, 그 헛스윙도 17개를 유도를 하면서 정말 좋은 피칭들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패덱은 제가 여기에는 이제 5경기 정도 1.64다, 굉장히 좋은 기간대만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도 덜 넓혀봐도 한 9경기, 10경기가량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2경기 고생한 다음에는 이후에는 아주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찍었고, 직전 경기가 피크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스몬도 그 전에 2경기 동안 막 7이닝, 8이닝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좀 안 좋았거든요. 6월 1일 날에 구속 같은 것들이 너무 안 나왔어요. 원래 얘는 이제 포심이랑 스플리터 거의 뭐 투피치급 투수인데, 일단은 포심이 1.4마일가량 안 나왔고, 스플리터 역시 2.9마일가량이 안 나오는 정말 큰 수준의 이런 구속 하락이 있었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기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토론토의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토론토 최근에 이제 뭐 9경기 동안 8승 1패 달리고 있고, 8승 1패 기간 중에 홈에서의 경기가 7번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6승 1패였지만은 이게 원정일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토론토가 사실 홈이랑 원정에서의 편차도, 원정으로 가면은 타율이 한 3푼가량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올 시즌 이제 63개 홈런 중에 홈에서는 45개, 원정에서는 18개로 이것도 편차가 아주 큰 편입니다. 그래서 원정 토론토는 빠따적으로는 좀 감소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는 사실 미네소타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은 토론토의 기세가 좋은 반면 선발 투수는 조금 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승패 따지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거스먼이 지난번 경기는 못했지만은 요즘에 사실 그 전 2경기는 너무 좋기도 했었고, 다른 거보다 그냥 토론토의 빠따 기세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 원정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승패는 내다보기 좀 어렵고 그냥 언더 정도?
아무래도 이거는 패덱을 조금 좋게 보는 면이 있는 거죠. 언더 보는 거에는 또 이제 미네소타가 홈에서 성적이 확실히 좋다. 토론토 역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깃들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다저스, 패디랑 야마모토인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보이는 건 많이 없고요. 그냥 나는 야마모토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양키스한테는 좀 고전을 했었어요. 그 경기도 이제 5일 휴식하고 등판한 거였었는데 그 전에 이제 원래 5일 휴식 때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한 4경기가량은 좀 잘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양키 정도 되는 팀한테 빠따해서 좀 고생을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사실은 분위기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저는 얘네들이 그 한창 좋았던 기세가 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 소니 그레이든한테 이겨주기도 하고 다섯 상대로 그런 것들을 보면 만만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다저스도 얘네들이 이제 홈에서는 아주 승률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원정에서는 이제 그냥 5할 승률 딱 그 정도기 때문에 뭐 하나 좀 확답할 건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야마모토 정도면은 지금 뭐 사이영 레이스 한 3순위 정도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야마모토를 패디보다는 좋게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패디가 이 보여주고 있는 3.8이라는 방어를 대신에 그 이제 스탯캐스 상으로는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뭐 다저스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빠따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뭐 배당도 그렇고 다저스를 무난히 보기에 좋은 경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야마모토가 선발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빠따상으로도 다저스가 좀 오락가락은 하지만은 저는 다저스를 좀 위로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마땅히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좋았을 때만큼 빠따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는 안 봐가지고 저는 이거는 다저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랜타 경기, 얘네들은 참 애매한 애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얘네들이 한 점 차 게임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샌프가 되게 언더팀이기도 했지만은 한 점 차로 간당간당한 게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당장 이제 어제 경기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폭투로 이긴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요즘에 한 점 차 게임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애틀랜타는 이기던 경기를 역전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 경기들은 애틀랜타가 이제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도 그렇고 불펜 쪽에서 난조가 너무 심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선발상으로는 로건 앱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로건 앱도 홈 귀신이죠. 직전 경기 때는 8이닝 무실점을 했는데도 경기를 져버렸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샘프의 빠따가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그 경기 이후로는 뭐 한 샘프가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빠따는 안 좋지만 간당간당하게 이긴다. 샌프란시스코 최근에 5경기 연속으로 한 점차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더가 나오는데 브라이스 엘더가 지난번 경기가 아마 이제 복귀 등판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이제 마이너리그 잠깐 내려갔다 복귀했었는데 89밖에 안 던졌지만은 뭐 구속 자체는 잘 나왔고 5.1이닝 3실점 볼넷이 3개 있었고 하지만은 어쨌든 나쁘지 않게 해주긴 했었어요. 하지만 얘도 이제 빠따가 안 도와줘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두 팀 다 지금 빠따는 안 좋은 편에 속하고 선발에서는 로건 앱이 앞섰나 그냥 이러면은 배당 대비 샌프란시스코를 보는 게 확실히 좋기는 좋습니다. 로건 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는 샘프가 애틀랜타보다 확연히 좋다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를 보는 게 나쁘진 않지만은 이거 역시 한 점 차 게임을 반드시 생각은 해야겠다.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 시리즈가 내용 대비 되게 좀 타이트하게 가는 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거는 뭐 빠따를 못 믿는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 확연하게 샘프가 선발에서는 앞서겠지만은 경기 내용 자체는 비등비등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니까 헨슨보다는 그냥 한 점 차 게임 가능성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피츠버그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힌이랑 수아레즈가 붙습니다. 뭐 앤드류 힐리는 지금 방울 자체가 시즌 초반에 이거보다 훨씬 좋았지만은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낮게 유지하는 편이에요. 피츠버그는 그래도 스킨스도 아주 좋기도 하고 켈러, 힌이 어제 나왔던 이제 폴터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사실 피츠버그가 선발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인 레인저 수아레즈가 나오는데 자, 지난번 경기 때 수아레즈는 사실 구속이 조금 안 나오는 면이 있었어요. 한 1점 여긴 한 1.1마일가량 안 나왔다고 적혀있는데 이 당시로는 한 1.4마일가량 안 나온 거였었습니다. 근데도 정타 컨트롤을 상당히 잘해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싱커나 커터, 체인지업 이런 주요 구종들이 대부분 타구의 속도가 안 나오게 잘 막아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땅볼 유도가 잘 됐다. 뭐 그렇죠. 수아레즈는 지금 5경기 동안 1.10으로 수아레즈가 지금 이제 복귀한 다음에 6경기 뛰었는데 첫 경기 복귀 전은 망쳤지만 이후에 5경기는 아주 훌륭하게 이닝도 잘 먹어주고 있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그냥 수아레즈의 스타일대로 원래부터 뭐 삼진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제구력도 괜찮고 피홈런도 상당히 적게 맞고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히니도 괜찮지만은 저는 수아레즈가 요즘에 폼상으로는 오히려 좋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이런 것들도 좀 보이네요. 필라델피아의 수아레즈는 피츠버그 애들한테 상당히 강력한 면모가 보인다. 특히 장타를 아주 안 맞는 것들, 기대 장타율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있고요. 그리고 앤드류 휘니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피안타율 3.43 정도로 꽤나 이제 약한 편이었었거든요. 피장타율도 높은 편이고 이랬어가지고 아무래도 선발 맞대결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조금 까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8경기 동안 1승 7패 참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조금 끄집어 봤더니 막 휠러가 나온 날에 진다든지 타이어와 워커는 그냥 선발 상태에서 조금 밀렸었고, 지난번에 이제 러자더가 나와가지고 개처발렸던 경기나 뭐 수아레즈가 나왔는데 이제 불펜에서 밀린다든지, 그 다음에 산체스가 한번 잡아주고 또 이제 믹 아베 신인 선수가 나가고 굉장히 잘했지만은 빠따가 모자라서 진다든지, 루자로도 또 나와가지고 또 못했었고요. 어제 경기 불펜 데이를 돌려가지고 무난하게 패배를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아레즈가 나오는 게 사실은 안 좋은 흐름을 끊어줄 만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필라델피아 승리 배당도 별로고 그냥 저는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히니도 지금 상태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도 하고요. 수아레즈의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언더보드 모양새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지금 불펜도 로마노가 특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맛은 그렇게 없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워싱턴과 텍사스 경기입니다. 미첼 파커 디그롬이 붙는데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요, 워싱턴이 지금 30승 33패거든요. 오히려 텍사스보다도 승수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월드시리즈 우승한 이후에는 계속 개차반이었다가 올 시즌 들어서는 슬슬 좀 이제 좀 치고 나가는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뭐 디그롬이 앞선다고 봐야겠습니다. 디그롬 최근 9경기 동안 1.81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디그롬이 뭐 중간중간에 이제 좀 투구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재활도 하고 이랬다 보니까 최근에 한 2-3경기가량은 디그롬을 그 투구수를 많이 좀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도 사실 이게 휴식일이 뭐 길었던 편도 아니기 때문에 디그롬이 얼마나 좀 이제 안정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다. 요즘에 좀 관리해주는 면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디그롬이 나오는 것 자체는 기분은 좋다. 어제도 텍사스가 패트릭 코빈이 나와서 8이닝을 먹었는데 이거를 졌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 빠따 여전히 도와주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첼 파커는 시즌 초반에는 정말 좋았었다가 지금 어느덧 방어율이 4.71입니다. 이러다가 뭐 직전 경기 때 5이닝 3실점 그나마 조금 했었는데, 글쎄요 뭐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텍사스가 좌완투수 상대로는 원정의 경우에 OPS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원래부터 빠따가 지금 참 말을 안 듣는 시즌인데 지금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반짝했다가 또 못하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디그롬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텍사스를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그런 경기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이것도 좀 피해가고 싶은 경기 같아요. 선발로서는 디그롬이 큰 우세가 있고 안정감이 있지만은 텍사스에 빠따가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언더 보고 있거든요. 언더 보는 거 8.5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디그롬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은 게 있고, 텍사스에 빠따라면은 파커 상대로도 고전할 수 있는 거, 저한 상대로 안 좋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두 팀 모두 다 최근 들어서는 그 불펜 방어율 자체가 좀 좋아진 편입니다. 원래부터 워싱턴은 불펜이 참 문제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6점대를 벗어나서 5점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더 같은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그냥.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타지 브래들리 그리고 라이어 웨더스인데 사실 타지 브래들리는 저는 얘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이제 휴스턴과의 경기는 7이닝 동안 1실점 3진 10개를 잡았거든요. 정말 좋은 날이었었어요. 근데 그날도 하필이면 상대가 헌터 브라운, 브래들리도 잘했지만 헌터 브라운보다 오히려 이닝을 더 먹었거든요. 근데 빠따가 너무 따라주지가 않았었고, 그 경기를 이제 브래들리가 7이닝 1실점 10K라고도 졌었는데 헛스윙을 18개를 이끌어낸다든지 구속도 오르고 3진 10개 잡고 되게 잘해준 경기였었어요. 그만큼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 요즘에 템파베이가 지금 16경기 동안 13승 3패인가 그런데 그중에 이제 최근 14경기 선발들이 전부 3실점 이하로 해줬었고요. 그 기간 동안 불펜까지 합쳐가지고 팀 방어율이 14경기 1.80에 달한다. 그만큼 템파베이의 마운드가 지금 되게 안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브래들리도 요즘에 활약상을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3경기가량 아주 뭐 이닝도 잘 먹고 좋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저는 템파베이가 내일은 꽤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템파베이 요즘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고, 반대로 마이애미 이제 그 5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라이언 웨더스는 지금 마이애미 선발대 가운데 좀 믿을만한 친구거든요. 나는 폼상으로는 지금 마이애미에서 웨더스랑 뭐 에드워드 카베레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웨더스가 사실 작년에도 조금 괜찮았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별로 볼 게 없다고 봤는데 한 5월달 들어서 굉장히 잘해줬었고 6월달에 이제 그 부상당해가지고 오랫동안 못 나오다가 시즌 막판에 복귀를 해가지고 못하고 이래서 좀 작년에도 방어율이 조금 손해를 봤었는데 어쨌든 3.63으로 마무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은 이제 부상 복귀한 지 4경기 계속해서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 때도 그날 스탠프한테 6이닝 4실점을 했는데 지금 97.3할이 평균적으로 찍히고 있고, 원래부터 체인지업이 지금 4번째 구종이거든요. 슬라이더가 2번째 구종인데 슬라이더 대신에 체인지업을 많이 좀 올려가지고 이날 체인지업으로만 그 헛스윙을 9개를 이끌어내면서
총 헛스윙이 17개였었습니다. 이만큼 유연한 피칭도 할 줄 알고 상대에 따른 대처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웨더스는 꽤나 높이 보고 있는지라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지금 템파베이도 빠다가 원래 673에서 지금 699까지 최근 한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 참 올라와 있는 모양새이기는 해요. 그래서 웨더스가 내일 얼마나 좀 버텨줄지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겉보기에는 템파베이의 승리나 언더 이런 쪽으로 보기에 크게 뭐 모자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팀의 체급상으로도 그래도 마이애미보다는 템파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원정에서는 승률이 한 33%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템파베이가 원래 홈에서 이점이 별로 없는 팀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홈에서 지금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요즘에 홈에서만 지금 13경기 12승 1패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홈에서도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조지 스타인브레필드 본인들의 홈구장은 아니지만은 괜찮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템파베이 승이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템파베이가 이제 내일 그 불펜 쪽에서 연투가 좀 있거든요. 어제 4명을 소모를 했는데 좀 핵심 불펜 라인들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템파베이를 좋게 볼게요. 자, 그 다음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닉 마르티네즈랑 넬슨이 붙는데 이 경기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어제 경기가 이제 그 서스펜디드가 돼가지고 오늘 앞쪽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 경기가 열릴 거거든요. 이게 마운드도 그렇고 불펜 상황도 그렇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닉 마르티네즈 대 넬슨 이 정도 구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닉 마르티네즈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원래부터 이제 제구력 같은 것들은 작년에 너무 좋았었고 142이닝 동안 본래 18개밖에 안 줬는데 올 시즌은 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좋습니다. 닉 마르틴의 제구력이라든지 이닝 꽤나 잘 먹고 요즘의 분위기는 좋다고 봐야 된다. 이러다가 컵스 만나갖고 4.2이닝 5실점을 했는데 그 경기에는 딱 이제 그냥 느껴지는 결정구가 없는 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들 자체가 맞춰 잡거나 이런 거여가지고 상대의 뭐 삼진을 이끌어낸다든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한계를 봤다. 볼넷 2개, 피홈런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좋은 선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올 시즌은 오히려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피홈런이 적은 선수답게 이 구장도 이제 피홈런이 적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닉 마르티네즈가 지금 뭐 시즌 6피홈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는 것 같긴 합니다. 홈에서 2.73, 원정 4.76으로 홈에서 좋은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넬슨인데 사실 제가 작년에 라인 넬슨이 거의 한 뭐 10경기가량 선발로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 왔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막 제 갤런 같은 애들보다도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올 시즌은 사실 출발을 이제 5선발급도 못했어요. 불펜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맨 아래 지금 불펜으로 26이닝 동안 4.50였었다가 지금 최근 3경기는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16이닝에 1.69로 꽤나 괜찮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라인 넬슨이 내일 좀 약간 급된빵 같은 느낌은 있지만은 꽤나 봐줄만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네소타 경기가 한번 서스펜디드 경기 이후로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2차전은 되게 언더게임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지금 애리조나도 얘네들도 분위기를 조금 차려가는 모양새고 신시내티는 여전히 빠따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애리조나 승에 볼까도 했는데 나는 애리조나는 이기고 있는 과정들도 한 점차 게임도 꽤나 많은 편이고 사실 뭐 상대가 못해줘가지고 이기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은지라 애리조나를 조금 경계하고 있기는 합니다. 애리조나 뭐 빠따 무섭고 그런 건 알겠는데 뭐 닉 마르티네즈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경기는 그냥 9.5 줬으면은 언더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일 라인에서는 그리고 커리어 내내 이 홈인 체이스 필드보다도 확실히 원정일 때 좋았던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 게빈 윌리엄스랑 헌터 브라운입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헌터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크게 무너졌던 경기가 있었는데 템파베이전에서 5이닝 5실점. 근데 하필이면 그 경기는 이때 이제 그 RPM이라든지 구속 같은 것들이 크게 무너져 있었던 저는 그 경기가 그냥 헌터 브라운의 한 경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그냥 그렇게 좀 과도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2경기 동안 6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뭐 볼넷이 4개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헌터 브라운은 믿을만하다. 지금 뭐 메이저리그 전체 포심, 런밸류 1등, 구종가치 1등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모로 헌터 브라운은 그냥 좋게 보는 선수예요. 휴스턴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게빈 윌리엄스도 얘 이제 직전 경기 때 원래 시즌 평균 97마일가량이 나오는데 게빈 윌리엄스가 지난번 경기 때는 구속이 조금 안 나왔더라고요. 그날 이제 한 1.3마일가량 안 나와가지고 평균 95.6마일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버티긴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게빈 윌리엄스의 가장 큰 리스크라면 이 친구는 제구거든요. 지금 올 시즌 59.1이닝 동안 볼넷이 34개로 정말 많아요.
그전에도 제구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올 시즌만큼 이렇게 볼넷의 비율이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번 경기는 뭐 볼넷 2개밖에 안 주면서 위기를 많이 안 주고, 글쎄 나는 개 윌리엄스는 그날 기복이 너무 심하다. 안 좋은 날에는 뭐 제구도 망하고 처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실점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뭐 홈에서 원정보다 방어율이 한 1점가량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크게 믿을 것도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뭐 개 윌리엄스가 좋은 날일지 안 좋은 날일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헌터 브라운 쪽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휴스턴이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클리블랜드도 얘네들 뭐 선발도 레일 리스크가 있지만은 확실히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클리블랜드도 좀 기복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서 헌터 브라운이 나온다면은 휴스턴을 보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리스크라면 또 이렇게 불펜이 한창 좋았었는데 안 좋다는 것들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저번 경기도 보면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 날에 어지간해서는 좀 그래도 유리한 구도로 가다 보니까 스페이슨조가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브라이언 아브레유나 그리고 이제 베이더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휴스턴이 굉장히 또 뒷문이 막강해가지고 저는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화싹이랑 켄자 경기입니다. 에드리안 하우저 그리고 와카인데 일단 와카는 요즘에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미네소타한테 5이닝 사실점으로 조금 모자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경기들 말고는 와카는 어지간해서는 잘해요. 그냥 이제 선발로 다시 재기를 한 이후에는 아주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샌디에고 시절, 지난 켄자 시즌, 그리고 올 시즌도 켄자에서 2.88로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인지업 같은 거 늘 괜찮은 무기였었고, 지난번 경기도 이제 7이닝 동안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쿠바레랑 붙었는데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거든요. 7이닝 동안 뭐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기도 하고, 저는 와카는 그야말로 안정감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제 와카는 최근에 이제 카스 상대로 이제 샌디에고에서 본격적으로 선발로서 다시 뭐 재기했던 그 시즌부터 해가지고 최근 6경기 동안 41이닝에 0.88 그야말로 그냥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와카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화싹에서는 이제 에드리안 하우저가 나오는데, 화싹이 제가 이제 어린 선발들이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딱 한 명, 브라이스 윌슨은 조금 이제 뭐 연차가 있고 그리고 좀 불펜에 가까운 롱릴리프에 가까운 땜빵 선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아드리안 하우저가 먹었어요. 윌슨을 좀 멀티가이로 돌리고 하우저를 선발로 쓰고 있는데, 하우저 뭐 미러키 시절이나 이럴 때 아주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마땅히 뭐 엄청 높게 칠 건 없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꽤 괜찮아요.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2경기 동안 잘해가지고 올렸는데 최근에 3경기 동안 선발로 전부 6이닝 먹어주고 있기도 하고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화싹이 지금 꽤나 선발 로테이션이 괜찮은 편인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와카는 부담이 되겠다. 그냥 와카가 지금 화싹한테 지난 몇 년 동안 6경기 동안 41이닝 0.88로 아주 우세했다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카도 지금 이제 화싹 현재 로스터 애들한테 60타석에 피안타 2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장타도 많이 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 상으로는 와카가 굉장히 화싹한테는 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 켄자 역시 빠따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팀이라거나, 그리고 요즘에 좀 성적이 안 좋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화싹이 막 디트로이트한테도 2대2로 타이로 가기도 하고 켄자한테 지금 1차전을 가져온 상태여가지고 화싹도 분위기가 전혀 작년만큼 막 암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켄자가 이제 불펜이 조금 아쉬운 거, 최근 경기들에서 켄자가 이게 좀 선발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불펜 구도에서는 확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경기들이 종종 보여요. 작년에 진짜 안 좋았던 불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살짝 오마주가 되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일단은 저는 뭐 하우저가 선발에서 막 딱히 뭐 모낭은 없지만은 와카가 너무 좋은 선수라고 보여가지고 저는 켄자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만 와카 역시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1.80, 원정 4.40으로 편차가 확실히 좀 있는 편이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하겠네요. 화싹도 얘네들이 뭐 불펜 상태가 그렇게 뭐 좋은 팀은 아니지만은 어제 경기 이제 불펜 대회를 돌려가지고 불펜을 6명이나 소모를 했고 연투도 있다, 이래서 경기가 좀 길게 이어져 간다면은 켄자의 불펜이 요즘 안 좋기는 해도 화싹 역시 지금 뭐 순위상으로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화싹도 불펜에서 리스크가 꽤나 있을 걸로 보여서 켄자를 조금 더 좋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보스턴, 이제 라이벌 매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는 제가 먼저 일단 보이는 거는 라이언 야브로도 올 시즌에 사실 양키스가 주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불펜으로 나올 때 15.1이닝 동안 4.11 그냥 그저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발로서 한 3-4경기가 나오면서 아주 좋아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발로서 지금 2.08로 진짜 의외의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가 야브로가 이제 다저스전이었는데 그날 이제 다저스에서 야마모토가 나왔는데 이 경기를 양키스가 가져갔잖아요. 이제 야브로는 원래부터 이제 그 커터를 많이 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올 시즌 싱커를 가장 많이 쓰고 스위퍼, 체인지업, 커터가 4번째 구종인데, 지난번 경기 때는 커터가 구속이 뭐 1.1마가량이 안 나오긴 했었지만은 커터의 비율을 올려가지고 아주 좋은 활약
활약들을 했었습니다. 좀 유연한 피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스턴도 보면은 이 크로시라는 선수는 그냥 잘하는 선수예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지금 뭐 기록상으로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진 같은 거나 이닝 먹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로시 역시 사이영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선수인데, 자, 크로시의 이제 구종의 뭐 활용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포심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커터거든요. 포심은 마이너스 1인데 커터가 플러스 9로 커터가 특히 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포심이 플러스 21이었지만은 올 시즌은 구속도 조금 떨어지고 포심이 엄청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커터랑 뭐 스위퍼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양키스는 올 시즌 커터 상대로 21.2라는 플러스 21.2라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크로시가 분명 좋은 선수는 맞지만은 이게 양키스의 커터 대처가 괜찮다는 거, 요즘에 뭐 치존 복귀를 해가지고 팀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고, 저는 이거 조금 경계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크로시가 분명 좋은 선수일 건 알겠는데 양키스가 빠따적으로 너무 뛰어난 팀이기도 하고, 내일은 크로시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크로시는 뭐 작년에는 아예 양키스를 등판한 적이 없었었고, 그 전에 이제 불펜 시절에만 뛴 적이 있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야보로도 지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양키스가 역배를 받았으면은 양키스를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게 보스턴의 빠따도 빠따지만은 저는 양키스가 전혀 그렇게 막 꿀릴 게 크게 없다고 보는 매치예요. 그만큼 야보로를 고평가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저는 이 경기 양키 쪽으로 보고요, 한번 영마엔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그냥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 미러키 경기입니다. 퀸타나 대 콜렉인데, 자, 이거는 일단 뭐 퀸타나는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뭐 나이도 많고 하지만은 이제 2022년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 복귀 등판이었는데 89밖에 안 던졌고 5이닝 2실점, 볼넷이 4개나 있는 게 흠이긴 했지만은 작년에도 이제 볼넷이 184이닝 동안 70개, 볼넷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리스크긴 한데 어쨌든 잘 맞긴 막았다. 퀸타나는 뭐 나쁜 선발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샌디에고의 콜렉은 완봉승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 좀 오락가락이 심하더라. 지난번 경기 때 샘프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좀 깔끔하긴 했었는데, 근데 얘도 이제 보면은 4일 휴식 만에 등판이거든요. 지난번 경기 이후로 휴식일이 사이에 4일밖에 없었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선발들이 한 5일은 쉬어줘야 되고 좀 길게는 6일 휴식까지 주고 이러는데, 4일 휴식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좀 이제 방어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뭐 구속이라든지 컨디션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뭐 이 친구는 여태까지 뭐 선발로 뛴 경기들이 정말 적다 보니까 4일만 휴식하고 선발로 뛴 경기 그런 것들이 지표가 없던데, 어쨌든 콜렉은 저는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고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샌디에고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의 시리즈라든지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미러키가 더 분위기는 좋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어제 경기 때 체드 패트릭이 나와서 6이닝 무실점을 했지만 빠따가 안 도와줘가지고 패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배당상으로는 나는 미러키를 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샌디에고도 불펜이 상당히 좋아지고, 샌디가 지금 그리고 이제 OPS가 원래는 한 리그에서 한 7, 8등가량 갔었거든요. 시즌 초반 한 3, 4등까지 하고, 그러다가 지금 OPS 0.7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만큼 빠따적으로도 크게 뭐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인지라 저는 미러키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빠따가 너무 안 터지면 모르겠지만은 내일은 콜렉이 4일 휴식 후 등판이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천사랑 시애틀이 붙는데 코아노비치랑 카시오가 붙습니다. 사실 코아노비치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제구력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동안 볼넷이 4개, 4개, 5개, 2개, 3개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5경기 동안 볼넷을 18개를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65.1이닝 동안 볼넷이 10개였는데 지금 비슷한 이닝 64이닝 먹으면서 볼넷이 32개로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 이제 뭐 피홈런이나 볼넷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난지라 저는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살타 유도 그런 거에만 강점이 있고 이외에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높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스티오 그냥 무난하게 잘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홈에서는 2.25 원정 4.13 원래부터 원정에서 조금 약세가 있다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카스티오 요즘에 무난하게 긴 이닝 잘 막아주는 시애틀의 선발 한 축 원래 단단한 선수답게 여러 선발 투수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와중에 카스티오 자체는 저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구속이 거의 뭐 한 0.7마일이나 잘 나와가지고 이닝도 많이 먹고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잘 먹히면서 커스 19번이나 유도를 해내면서 저는 카스티오 지난번 경기 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카스티오가 막 천사 상대로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작년 한 해에만 천사 상대로는 실점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19이닝 무실점으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시애틀 보기에 나쁘진 않겠다. 물론 시애틀도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그렇고 참 분위기가 안 좋은 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천사를 올려칠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코아노비치가 나오는 게 딱히 천사한테 막 승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서요. 여기는 그냥 카시오가 천사한테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카시오는 128타석 굉장히 많이 상대를 했는데 천사 애들이 212 정도로 잘 틀어 막았고요. 코아노비치는 40타석에 3승 정도로 피장 타율도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하고 좀 고전했던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시애틀 쪽을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배당도 조금 안 나오기도 하고 시애틀이 요즘 기세상으로는 사실 선택하기는 조금 맛이 없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매츠,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팔렘키트는 뭐 좌한 선발인데 지금 방울도 그렇고 그냥 콜로라도 선발들이 너무 못하니까 그런 애들에 비해서 사실 뭐 제구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이닝이 누적된 게 없어가지고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지만 내세움한 선발은 아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클레이 홈즈는 얘는 이제 땅볼 투수거든요. 이제 선발로서 전업을 하면서는 싱커 비율 늘린다든지 원래부터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고, 콜로라도 구장 같이 이런 쿠어스필드 같이 그 공기 저항이 좀 이제 약해가지고 타주가 쭉쭉 뻗어나가는 구장들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구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장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근데 클레이 홈즈는 저는 뭐 장타 같은 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좀 줄여줄 만한 그런 땅볼 유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편이라서 저는 어제 나왔던 이런 뭐 센가 이런 애들보다도 쿠어스랑은 상성이 괜찮은 선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매번 쿠어스에서는 땅볼 투수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클레이 홈즈도 뭐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콜로라도 이제 그 지난번 경기가 그때는 이제 뉴욕 매치 홈구장에서 한 거였었는데 7이닝 3실점으로 그때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그냥 저는 이건 선발 차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매치에서는 이제 소토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든지 알론소 연일 득점포 폭발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매치가 지금 뭐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홈런 기세도 좋고 이래서 저는 매치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슬렉스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루이스 세베리노랑 찰리 모튼입니다. 자, 여기서 또 가장 많이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이 세베리노가 지난번 경기 때 좀 안 좋았었어요. 그날 이제 구속이 한 1.3마일가량 떨어졌었고 이외에도 뭐 스위퍼도 많이 던졌는데 1.7마일가량 떨어진다든지 전체적으로 세베리노의 구속이 정말 안 나온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크게 고전을 했었고, 자, 오늘 경기 세베리노는 오늘 경기도 이제 4일 휴식 후에 등판을 하는 경기예요. 제가 이런 자료들 보면 세베리노 그래도 연차가 조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적된 수치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세베리노는 여기 보면 뭐 3days, 4days, 5days 뭐 쭈루룩 있는데 GS라는 게 이제 게임을 선발로서 뛴 경기 뭐 이런 거고요. 세베리노가 4일 휴식을 받은 경우에는 4.48로 일단 방어를 좋지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뭐 5일 휴식, 6일 휴식 이런 경우에는 3점대죠. 확실히 그러니까 휴식일이 적었을 경우에는 좀 지표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옆에 뭐 WHIP 같은 것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세베리노는 이제 5일 휴식 로테이션을 지켜줬을 때는 괜찮지만은 4일 휴식으로 돌아갔을 때는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노출이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세베리노의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사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았었는데 최근 경기들 들어가지고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선수로 보이고요. 반대로 찰리 모튼, 자, 모튼은 제가 나이도 너무 많고 이제 커브가 중심이 되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찰리 모튼이 요즘에는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최근 두 경기 동안에는 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 어슬레티스는 커브라는 구종에 대해서 마이너스 2.2로 사실 뭐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단히 뭐 고생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슬레티스는 커브한테는 조금 고전을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찰리 모튼의 이런 포싱 같은 것들이 삼진 이끌어내는 거라든지 그런 지표는 꽤나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정말 안 좋았지만 이후에는 불펜으로 아니면 롱릴리프로 나와가지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두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화싹 이런 팀들한테 6이닝 2실점, 6.2이닝 1실점으로 회복하는 양상이 꽤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선발상으로는 오히려 볼티모어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어슬렉스도 정말 기나긴 이런 뭐 9연패라든지 21경기 동안 1승 20패 이런 구간들을 딛고 최근 경기도 뭐 2연승이긴 하지만은 글쎄 뭐 그전에 비해서는 선발의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과연 어슬레티스가 안 좋은 흐름을 끌어내고 좀 좋아진 흐름으로 다시 온 만큼 그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볼티모어도 뭐 6연승 달리고 있었고 지난번 경기 때 끊겼지만은 찰리 모튼도 좋아졌다. 이 경기도 아까 콜렉과 비슷하게 4일 휴식 후 등판이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심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따적으로 어슬렉스가 참 무섭지만 요즘에 볼티모어도 러치맨 비롯해가지고 살아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볼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10.5 기준의 오바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